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 여성입니다. 최근 저는 제 인생에서 제일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의지하며 이겨내고 있지만 이 사연을 통해 남아있는 여러 감정들을 다 털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쭉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집은 농사를 지었는데 시댁도 농사를 지었죠. 결혼하고 이어서 농사를 짓는 남편과 농사랑 근처 산에 양봉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예쁜 자식들까지 낳았고요. 농사하면서 중간중간 새참을 먹는데 우리 남편은 일하면서 마시는 노동주를 좋아했습니다. 여보, 술 좀 적당히 마셔요. 이따가 저기 밭일도 해야 하는데. 이것만 마시고 좀 이따가 할게. 내가 천천히 할 테니까 당신은 좀 쉬고 있어. 아니면 당신도 그만하고 나랑 한잔 할까? 아이고, 나는 됐어요. 당신이나 드세요. 사람 참, 같이 마시면 얼마나 좋아. 알겠어. 그럼 당신도 그만 마무리하고 쉬게 이리 와. 저렇게 말하는 남편을 두고 저는 결코 쉴 수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남편은 저렇게 노동주를 마시다 보면 얼큰이 취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가장 문제인 것은 남편 술버릇이었죠. 아이고, 우리 이장님 또 여기서 이러고 있네. 영길이 엄마, 영길이 아버지 취해서 잔다. 아니 길바닥에서 잠이 잘 오는지 참. 아주 여기가 이장님 집 안방이요. 아유, 저 사람 저게 술버릇인 거 이 동네 모르는 사람 있나요? 그냥 두셔요. 한숨 자고 나면 이따가 알아서 일어날 거예요. 우리 남편은 술이 강한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할 때 마시는 술이 달다며 훌쩍훌쩍 마시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치명적인 술버릇이 있는데 바로 취하면 아무 데서나 자는 것이었습니다. 길거리든 어디든 그냥 누울 곳만 있으면 뻗어 잠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는 남편의 술버릇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마을의 이장이민이 유명하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 둘과 한 마을에 살다 보니 셋이서 아주 어울려 술 마시고 놀기 좋아했습니다. 사람은 참 착하고 좋은데 술만 마시면 아무 데서나 자는 버릇이 문제였죠. 시간이 지나자 슬슬 술에서 깬 남편에게 저는 늘 그렇듯 한 소리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술 마시고 뻗을 거면 그냥 집에서 편히 마시던가. 왜 여기서 이래요 맨날? 내가 또 깜빡 잠들었구먼. 미안해. 근데 당신 아직도 일하고 있는 거야? 사람 참. 그러다 병 나면 어쩌려고. 쉬엄쉬엄 하라니까. 참. 그나저나 지금 시간이 몇 시지? 아이고, 벌써 이렇게 되어버렸네. 나 약속 있어서 회관에 들렀다 갈게. 날 점점 어두워지니까 당신 먼저 얼른 들어가. 회관에는 또 왜요? 또 당신 친구들 만나요? 친구들도 보고 겸사겸사 의논할 게 있어서 모이기로 했어. 또 술 마시고 오는 거예요? 아니야. 술 마시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이번에 우리 동네 주변에 재개발로 건물들 막 들어선다고 하잖아.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 마을 양봉하는 산이 딱 끼어 있더라고. 아이고, 어째. 그러면 우리 마을 양봉은 어쩐대요? 안 그래도 값은 후하게 쳐줄 테니 자꾸 팔라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그럴 수야 있겠어. 그 양봉하는 산이 어떤 산인데 우리 마을 옛 어르신들이 계속 이어서 양봉하신 곳이고 거기다 우리 아버지도 그곳에 평생을 바치셨고 마을 이장으로서 우리 마을에 내려오는 것을 잘 보존하고 지켜야지.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거 의논하기로 했으니까 다녀올게. 그래요, 알겠어요. 너무 늦지 말고 와요. 술은 마시지 말고. 우리 남편은 자신이 나고 자란 마을에 많은 애착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옛 추억과 부모님의 흔적, 그리고 그 전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마을 양봉 사업에 큰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러므로 이장으로서 더욱더 책임감을 느끼고 지키려는 듯 했습니다. 또 전부터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그 양봉하는 산에 모시기도 했습니다.
죽은 분들이 우리 산을 지켜줄 거라 생각했었죠. 남편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 모두 남편과 생각이 같았습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을 지키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풀이 죽은 모습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왜 그래요? 밖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순이네 할머니 집 보일러 보러 간다고 나가놓고는 왜 그렇게 풀이 죽어서 들어와요? 풀이 죽기는... 아니야, 괜찮아.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요? 아니 무슨 일이길래 나갈 때랑 달라져서 들어오냐고요. 아까는 순이네 할머니 집에서 혼자 계셔서 겨울에 추우실까봐 문제 있는 보일러 미리 봐야 한다고 허허실실 웃으면서 나가더니 어디서 쓴소리 듣고 온 사람처럼 힘없이 축 처져서는. 그게 순이네 할머니 보일러 봐드리고 오는 길에 형식이하고 춘배 만났거든? 삼총사 당신 친구들이요? 근데 왜 표정이 그래요? 친구들이라면 좋아서 환장하는 사람이. 글쎄, 형식이랑 춘배가 나한테 대뜸 양봉산 정리하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지 이유를 물었더니 건설 쪽 사람들을 따로 만나고 왔는지 돈을 많이 준다고 했다면서 나도 찬성해주고 같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자고 하네. 아무래도 내가 이장이니까 반대하시는 어르신들이 마음 돌릴 거라고 하면서. 어머, 형식 씨랑 춘배 씨가 왜 그런 소리를 한대요? 당신보다 양봉산 생각하는 마음이 더 대단했잖아요. 나야 자세히는 모르는데 대충 눈치 보니까 둘 다 돈이 필요한 것 같아. 내가 빌려줄 수 있으면 그러겠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친구한테 신세지기 싫다면서 계속 말을 안 하네. 나도 어째야 할지 모르겠어. 친구들 생각하면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양봉산을 잘 잇고 싶기도 하고 참 난감하네. 우리 마을 양봉산 소유는 마을 사람들의 지분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동 소유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 남편 집안의 지분이 제일 컸습니다. 남편 조상님들이 양봉산에 많은 애정을 가지셨나 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지분이 있는 다른 어르신들께서 이장인 남편을 찾아와 난리를 피우셨고 마을 사람들의 협동적인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며 집마다 방문해서 팔지 않겠다는 동의서 서명을 받는 게 좋겠다고 하셨죠. 남편도 같은 생각이지만 착한 마음 탓에 친구들이 마음에 걸린 듯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 친구들이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재수 씨, 계세요? 오셨어요? 지금 집에 저 혼자인데 그이는 숙이네 밭일 대신 도와드리러 갔거든요. 알고 있어요. 괜히 숙이 아버지가 일하기 싫어서 허리 아프다는 핑계로 이장 도움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쥐하는 거라고 말해도 하여간 착해 빠져서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그저 허허실실거리기나 하고. 그 사람이 원래 누구 부탁이면 다 들어주려고 하잖아요. 워낙 정이 많아서. 그런데 어쩐 일로 오신 거예요? 그이도 없는데. 재수 씨께 부탁 좀 하려고요.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우리도 친구놈한테 이런 말 하기 어렵기도 하고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재수 씨가 말씀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요. 네? 제가요? 아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여러 어르신이 찾아와서 남편한테 난리 피우고 가셨어요. 양봉산 지켜야 한다면서 동의서에 막 서명 받으라고 하시고. 춘배 씨랑 형식 씨도 잘 알잖아요. 그이가 워낙 정이 많고 착해 빠져서 사람들 부탁이면 다 들어주고 오지랖도 넓으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 좋아서 이장으로 뽑은 거. 그런 사람이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다가 그이가 이장된 후로 양봉산업에 더 매진하고 군청에서 마을사업인가 뭔가에 선정됐다면서요. 다른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셨는데요. 남편은 마을 이장으로서 마을 더 번영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셨는지 모르겠네요. 두 분 다 우리 마을 양봉사업에 같이 공들이셨잖아요. 그땐 그랬었죠. 그런데 재수 씨도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 양봉 사업으로 형편이 나아집니까? 거기다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떠나고 나이 든 사람들끼리 하면 뭐 얼마나 한다고요? 시대도 달라졌고 언제까지 양봉 사업만 하고 살아야 하는지 이야기해보니까 그 건설사에서 몇십 배로 값을 쳐준다고 하는데 차라리 그 돈 받는 게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서로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내가 남편한테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부부는 같이 생각해야 한다잖아요. 저는 남편 결정을 존중하려고요.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그 일랑 잘 이야기해 보세요. 마을 어르신들과도 충분히 이야기해 보시고요. 난처한 부탁을 거절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둘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제 말을 듣고 한숨을 푹 내쉬더군요. 친구들이 나 몰래 당신한테까지 와서 말할 정도면 분명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친구로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으니 참 마음이 안 좋네. 여보, 당신 생각은 어때? 친구들 말처럼 더 이상 이런 시골에 박혀서 양봉 사업이니 뭐니 마을 전통이고 나발이고 그만하는 게 맞는 걸까? 난 당신 의견을 존중하지만 당신이 이 마을과 양봉산에 대한 애정이 얼마만큼인지 알아요. 당신도 더는 어려워서 그만하고 싶다면 그 뜻을 존중하겠지만 난 당신이 나중에 꼭 후회할 것 같아요. 아휴, 사람이 하도 착해서 모든 사람을 다 헤아려 주려고 하니 참 어찌해야 할지 나도 속상하네요. 마음 착한 남편은 자신의 마음을 돌보지 않고 친구들의 입장과 여러 어르신의 입장을 중간에서 조율하며 부단히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마을 사람들과 회관에서 술을 한잔하게 되었는데 속상한 마음에 술을 많이 마신 것 같더군요. 같이 술을 마신 사람들이 남편을 업고 집에 데려왔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 술 많이 마신 거예요? 요즘 속이 상해서 그런지 술 좀 먹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술도 못 이기는 사람이 얼마나 마신 거야 그래. 그래서 걱정되어 저희가 데리고 온 거예요. 술 먹고 아무 데서나 자려고 하는 거 겨우 끌고 왔습니다. 날도 추운데 그냥 자다 객사하려고 참. 남편 술버릇을 아는 사람들은 고맙게도 남편을 챙겨서 집에 데려다 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술에서 깬 남편에게 어제 일에 관해서 이야기하자 다시 속상한 마음이 몰려오는지 제게 이야기하더군요. 마을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이미 춘배하고 형식이가 다른 사람들을 설득했더라고. 그런데 어르신들은 결사반대하시니 내가 속이 상해서 그만. 미안해 여보.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아직 반대하는 사람보다는 적은데 그래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 설득하고 있는 것 같아. 형식이랑 춘배 마음도 이해는 되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하네. 같이 잘 보존해서 우리 마을 계속 지키자고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말이야. 친구들한테 서운해하는 내가 참 나쁘기도 하고. 나쁘긴 뭐가 나빠요. 당신이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내가 다 아는데. 그러지 말고 잘 이야기해봐요. 술은 적당히 마시고요. 알겠어. 미안해. 자꾸 술 마시는 모습 보여서. 너무 속상해서 그만 내가 절제를 못했네. 당신 말대로 이참에 친구들하고 좋게 이야기하면서 해결점을 찾아봐야겠어. 남편은 다시 친구들과 이야기해야겠다며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걸려온 전화를 받더니 갑자기 웃으며 기분이 좋아지더니 저보고 나갔다 오겠다고 했습니다. 왜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글쎄, 춘배하고 형식이가 다시 생각이 바뀌었다고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네. 돈보다 우리 마을 전통을 더 생각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반대쪽으로 확실히 굳혔다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 마을을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아끼고 솔선수범했는데. 나 그럼 다녀올게.
그리고 이야기 잘 마무리되면 당신한테 신경 좀 써야겠다. 요즘 내가 마을을 돌보느라 당신한테 너무 신경을 안 썼네. 미안해 여보. 오늘 술 한잔 할 것 같으니까 먼저 자고 있어. 남편은 기분이 좋은지 연신 웃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기분 좋은 남편이 오랜만에 친구들과 얼큰이 취해서 놀다 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아무 데서나 자면 어쩌나 걱정도 됐지만 친구들이 알아서 챙겨주겠지 생각하며 안심하고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역시나 옆에 남편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마을 회관에서 자고 있나 싶은 생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벨소리가 바깥쪽에서 희미하게 들리더군요. 저는 뭔가 싶은 마음에 마당으로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마당 문 앞에서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렸어요. 문을 열고 살펴보니 남편이 현관문 앞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 남편을 깨웠어요. 여보, 당신 여기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미쳐 정말. 추운 한겨울에 얼어 죽으려고. 여보, 좀 일어나 봐요. 남편은 집 앞까지 다 와서는 술에 취해 그냥 뻗어 잠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길바닥에 누워서 자는 남편을 보고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더군요. 보통 이 정도로 흔들고 깨우면 일어날 만한데 남편은 도무지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사람이 도대체 술을 얼마나 마신 건가 싶어 더 세게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배 위에 있던 손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저는 순간 멈칫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코에 손을 가져다 대었죠. 그런데 남편의 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울며 불며 남편을 더욱더 격하게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런 제 다급한 목소리에 집에 있던 아이들까지 모두 뛰어나와 남편을 살피게 되었고 지나가던 동네 주민도 남편을 발견하면서 119에 신고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망한 남편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우리 가족은 갑자기 맞이한 슬픔에 정신을 못 차렸어요. 빠르게 소식을 들었는지 형식 씨와 춘배 씨가 병원으로 급히 들어왔습니다. 재수 씨,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정범이가 왜 죽었냐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이가 어제 두 분 만나러 나갔잖아요. 형식 씨랑 춘배 씨가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이 우리 집 문 앞에 그렇게 누워 있었는지 그 사람 술버를 뻔히 알면서 챙겼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챙겼죠. 분명히 집 앞에까지 데려다 주고 갔는데 우리는 당연히 집으로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정범이가 어제 집에 안 들어가고 대문 앞에서 그냥 잠들었나 보네. 이 미련한 게. 그러니까 내가 어제 술을 적당히 마시라고 했는데 너무 기분이 좋다고. 그래서 재수 씨, 정범이가 왜 죽은 거랍니까? 정범이가 죽었다는 게 계속 믿기질 않아요. 의사가 뭐라고 하던가요? 의사 말로는 추운 겨울날 밖에서 잠들었으니 저체온으로 사망했을 거라고. 아이고 정범아, 우리가 미안하다. 내가 집에 들어가는 걸 끝까지 보고 갔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재수씨. 우리는 당연히 정범이가 집으로 들어갈 줄 알았어요. 두 친구는 남편을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알아서 들어갈 거라 생각한 나머지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다음 날 대문 앞에서 싸늘하게 발견되었고요. 저체온에 의한 사망이라는 의사의 판단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사망사건이니 경찰 조사도 했습니다. 남편이 이장이라 동네 순경분들과도 친하게 알고 지냈는데 남편의 술버릇을 당연히 잘 알고 있으니 저체온증으로 인한 단순 사망사건으로 해결하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60세의 나이로 일찍 우리 곁을 떠났어요. 우리 가족은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화장하려고 하였으나 시어머니께서 극구 반대하셨습니다. 안 된다. 우리 아들은 양봉산에 묻어줘야지.
그 가여운 게 얼마나 한이 될꼬. 죽어서 혼이라도 그곳에 있게 화장하지 말고 양봉산에 쉬게 해주자.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맞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남편을 양봉산에 자리를 만들어 쉬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도 없이 찾아온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 가족은 매일매일 슬픈 하루를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갑작스러운 이장의 죽음에 놀라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였어요. 마을 전체가 암울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슬퍼할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어릴 적부터 마을에서 자란 토박이이며 마을 식구끼리 아주 친하게 지낸 사이였습니다. 거기다 착한 성격 탓에 굳은 일도 도맡아 하였기에 성실하다며 마을 사람들 모두 남편을 좋아했습니다. 모두 함께 슬퍼해주며 남편을 보내주었죠. 그렇게 양봉산에 남편 묘를 만들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누군가 우리 집 문을 두들기더군요. 누구세요? 누구냐는 말에 아무 대꾸 소리가 들리지 않자 저는 궁금한 마음에 그냥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을 열고 보니 한 젊은 여자가 서 있더군요. 누구시죠? 여기가 이장님 댁 맞죠? 네, 그런데요. 무슨 일이시죠? 아주머니, 저 모르시겠어요? 지은이에요. 지은이? 아, 형식 씨 딸 맞지? 어머, 지은아, 정말 오랜만이다. 대학 시절부터 홀로 서울에서 쭉 지내고 있다고 들었는데 몰라보게 예뻐졌구나. 그나저나 이번에 아빠 보러 내려온 거야?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우선 들어와. 차라도 마시고 가렴. 저는 오랜만에 보는 형식 씨의 딸을 집으로 들어오게 하고 간단하게 차를 준비해서 대접했습니다. 대학생이 되자마자 서울로 가버리고 그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한참 만에 보는 거라 몰라보게 달라져 있더군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이런저런 질문을 하였는데 지은이의 행동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불안한 듯 보였어요. 저는 그런 지은이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지은아, 왜 그러니? 어디 아프니? 안색이 안 좋은 게... 저기 아줌마, 얼마 전에 정범이 아저씨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많이 힘드시죠? 제가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아니야, 괜찮아. 위로는 무슨. 지금은 어느 정도 마음이 편해졌어. 아줌마 걱정되어 들른 거구나. 어쩜 마음씨 착하기도 해라. 저기... 아줌마, 실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그래. 말해봐. 무슨 할 말인데? 지은이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계속 안색이 좋지 않은 얼굴로 한참 동안 뜸을 들이고서야 말을 했습니다. 정범이 아저씨랑 우리 아빠랑 술 먹은 날이요. 아무래도 그날 뭔가 이상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니? 무슨 일이라니? 뭔가 아는 게 있는 거니? 오랜만에 아빠 보고 싶어서 집에 내려왔었어요. 깜짝 놀라게 해드리려고 아빠한테는 말씀 안 드렸고요. 집에 들어갔는데 춘배 아저씨가 집에 와 계셨더라고요. 아빠랑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내용이 뭔가 이상했어요. 아무래도 정범이 아저씨 죽음에 우리 아빠랑 춘배 아저씨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도저히 무서워서 아빠한테 물어보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었는데 비밀로 하기에는 어릴 적 정범이 아저씨가 엄마 없이 큰 저를 많이 챙겨주신 게 자꾸 생각나서 너무너무 죄송스러워서. 지은아, 너 뭔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춘배 씨랑 형식 씨가 우리 남편을 죽이기라도 했다는 거니? 말도 안 돼. 뭔가 오해했겠지.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서 형식 씨하고 춘배 씨한테 확인해 볼게. 뭔가 잘못 들었을 거야. 우리 남편이랑 죽고 못 사는 친구들인데 말도 안 돼. 확실해요. 제가 똑똑히 들었다고요. 분명히 그날 밤 정범이 아저씨가 발견되기 전에 춘배 아저씨가 그랬어요. 정범이 확실히 죽은 거 맞냐고. 우리 아빠는 죽었다고. 너도 술에 섞은 거 보지 않았냐고. 지은이의 말을 들은 저는 모든 게 정리되지 않은 채 제대로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 둘이 우리 남편을 죽였다는 말인지 혼란스럽더군요. 우선 지은이에게 알겠다고 이야기한 뒤에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혼자 방 안에 앉아 곰곰이 생각했죠. 그리고 오랜 고민 끝에 부검을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설사 제일 친한 친구들이라 우리 남편에게 그럴 일 없겠지만 오해를 풀지 않으면 평생 형식 씨와 춘배 씨를 보기 힘들 것 같았어요. 가족들에게 비밀로 하고 경찰에게 이 사실을 전했고 마을 사람들 몰래 남편의 시신을 꺼내 부검했습니다. 그리고 부검 결과에 큰 충격을 받았죠. 단순히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줄 알았던 남편의 몸에서 희미하게 청산가리가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타살의 정황이 나오자 경찰은 빠르게 수사를 진행했고 곧 형식 씨와 춘배 씨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가보니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있더군요. 형사님, 저 사람은 누구죠? 저 사람은 마을 주변의 개발을 추진하던 건설사 사람입니다. 마을 회관에 남편분과 함께 술을 마셨고요. 들어가고 나오는 CCTV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분들이 모두 사실을 털어놓으셨어요. 단순히 술 드시고 길거리에서 주무시다 저체온증으로 죽은 거라 생각했는데 저 건설사 사람이 청산가리를 탔고 그 사실을 알면서 살인을 방조한 두 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하마터면 아무도 모를 뻔했죠. 증거는 있나요? 사건 발생 시간에 함께 있었다는 증거 확보했고 친구분 진술에다가 건설사 사람 집에서 청산가리가 발견됐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저는 형식 씨와 춘배 씨에게 다가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두 사람에게 원망의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친구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남편을 죽게 내버려둘 수 있어요? 죽이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당신들이 약을 타지 않았다고 해도 죽게 내버려둔 거나 직접 죽인 거나 뭐가 달라? 당신들이 우리 남편 죽인 거야. 내 남편 둘도 없는 친구라는 것들이 죽인 거라고. 재수씨, 죄송해요. 우리가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냥 미쳤나 봐요. 아무리 그래도 정범이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돈에 미쳐서 그 돈이면 지금과는 다르게 살 수 있다는 욕심에. 원래 계획은 정범이랑 한잔하면서 기분 좋게 이야기하다가 술 취하면 몰래 지장 찍으려고 했는데 정범이가 이상하게 술을 많이 마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건설사 사람과 같이 마시게 됐고 그 사람이 자꾸 정범이를 설득하면서 압박하니까 정범이가 처음으로 우리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이럴 생각으로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신을 불렀냐고 우리한테 정말 실망했다면서 돈이 필요하면 자기가 어떻게든 마련해 주겠다고 하는데 순간 무시당하는 것 같고 비참해서 그렇게 말싸움하다 보니 정범이는 취할 것 같지 않고 건설사 저 사람이 청산가리 조금만 아주 조금만 타면 기절할 듯이 제정신이 아닐 거라고 그래서 순간 우리가 미쳐가지고 그런데 아주 조금만 탔다고 하는데 정범이가 쓰러지고 나서 일어나질 않더라고요. 너무 겁이 나서 우리가 정범이를 집 앞에 두고 갔습니다. 정말 그렇게 죽을 줄은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요. 이장님 죽인 거 두 사람 맞습니다. 네? 저희가 청산가리 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옆에서 방관하긴 했어도 우린 정말 죽일 생각은 안 했다고. 어떻게 친구를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린 그냥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살짝 기절만 하면 그러면 그냥 그때 지장만 찍으려고 한 거였어요. 저 사람이 조금만 먹으면 아무 이상 없다고 하길래. 방금 부검이가 다시 결과 보내왔습니다. 시신이 부패하여 시간이 좀 걸렸다고 하더군요. 청산가리가 소량 검출되었지만 죽을 정도의 양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청산가리 먹고 속이 이상하고 어지러워서 정신을 잃었던 거고, 당신은 이장님이 잘못될까봐 겁이 나서 길거리에 버리고 간 거겠죠. 평소 술버릇이 아무 데서나 자는 사람이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을 것이고, 그런데 이장님은 시간이 지나면서 정신을 차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체온이 많이 떨어져서 결국 죽게 된 거고요. 결국 사인은 저체온증에 의한 사망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길거리에 이장님을 그렇게 두고 가서 죽게 된 거라고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청산가리를 먹고 죽어가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닌데. 경찰의 말을 듣고 형식 씨와 춘배 씨는 통곡하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런 둘을 보고 큰 배신감에 휩싸였죠. 그렇게 둘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차로 청산가리를 타서 먹게 하고 2차로 저체온증으로 죽게 만든 죄질이 나쁘다며 형량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건설사 사람도 같이 입건되면서 그 건설사는 큰 질타를 받아 재개발은 물 건너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저와 같이 크게 분노하며 마을에서 형식 씨와 춘배 씨 집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가족들 모두 쫓기듯 야반도주 했고요. 그리고 저는 남편의 지분이 있는 양봉산을 양도받게 되었습니다. 또 친구 둘의 지분은 앞으로 제외해버리려고 따로 빼두었습니다. 형식 씨 몫은 지은에게 주었고 춘배 씨 몫은 도망간 가족들에게 미리 건네주었죠. 그리고 저는 아들과 함께 남편을 생각하며 마을 사업을 열심히 잇고 있어요. 우리 남편도 우리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고 나니 우리 남편의 죽음이 덧없이 슬프게 다가오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남편의 뒤를 이어 마을에 봉사하면서 살아가려 합니다. 나중에 남편을 만나면 당신 목까지 열심히 마을을 지켰다며 이야기하고 싶네요.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